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게임학부에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완성이 결국에는 정점입니다.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든 뭐 아니면 다른 IT 기업이나 메타버스 회사에 취직을 하든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졸업 요건이나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수업 내에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게 성적이랑 이런 것들이 막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팀 프로젝트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데 그래서 팀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쪽부터 쭉 갑시다. 이쪽부터 자, 본인이 어떤 팀 프로젝트를 했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네 그거를 네, 저는 일단은 매 학기마다 팀을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대로 완성됐던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선배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아서 완성을 했었는데 그 다음엔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 동기 친구들끼리 해보자 해서 호기롭게 만들었다가 1년을 통째로 날렸었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되게 다분해요. 사실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게임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가야 되는데 사실 팀이 그렇게 길게 가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팀을 처음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힘들어지고 팀이 모여도 제대로 완성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디스코드를 개설했던 게 가장 컸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네, 비대면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조금 의지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지쳐가는 시기가 커서 그래서 많이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많이 시간이 날린 것도 있었고 뭐 과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많이 완성을 하고 싶었던 게임도 많았는데 항상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팀이 해체가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방학 때는 네. 뭐 알바 따로 하고 네. 뭐 하니까 항상 학기마다만 이제 그 팀이 활성화가 되고 학기가 끝나버리면은 팀이 완전 해체가 돼버리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 게임을 쭉 끌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정 안 되면 학생분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들까지 논의를 같이 해서 실제 방학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봐주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기는 해서 그 친구들은 제가 방학 때도 과제를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방학 때도 계속 돌아가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저는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작년에는 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 처음 와서 바로 저는 게임 디자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기획하고 팀장으로서 이제 팀원을 모집을 하고 1년 동안 팀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팀장으로서는 완전 실패고 좀 진짜 팀원 친구들한테 미안했던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나 이제 사람 사이에 대한 그런 관리 같은 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이다 보니까 없는 상황에서 이제 회의 날짜도 이제 막 꾸준히 잡는 것도 솔직히 애들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트랑 테크 간의 의견 조율이나 제가 또 기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마냥 이제 아이디어 글로만 적어봤지 제대로 된 기획서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표현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고 이제 아트랑 테크 사이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마찰 이런 게 있잖아요. 의견 차이나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테크도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고려를 안 하는 상태로 이제 막 했다가 처음에는 대차기 시작했다가 저도 이제 점점 지쳐가가지고 정이 딱 떨어지고 흐지부지 돼버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은요 이게 출시 예정인 게임이거든요. 출시 예정인 게임으로서 기획 이제 팀장은 아니고 기획에 팀원으로 일단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출시를 목표로 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기획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것처럼 실제로 수익 구조 같은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유저 편의성 같은 것도 엄청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어떻게 보면 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형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못 알아듣는 걸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알아가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번엔 진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형들에게 누군지는 다들 본인이 아시겠지만 감사한 말씀드리고 이만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2시간 넘게씩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쪽에서 고민하는 게 저한테 넘어와서 저한테 해결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타고 내려가는 형태가 많을 겁니다. 네, 다 그렇게 먹이사슬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저는 2학년 올라올 때까지 한 4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었던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진전이 좀 살짝 부족했던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다들 괜찮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원화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트 애니메이션 쪽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다량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목표가 원화 쪽이나 아니면 2D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거 도트 애니메이션을 하다가는 이제 제 목표를 못 채우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김정태 교수님의 게임 이제 전공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함께 이제 팀원들 4명이랑 합쳐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클리커 2D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 게임이었고 그래서 되게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고 나니까 약간 프로젝트 팀원들마다 이제 성격도 다들 달랐고 분위기도 다 각자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프로젝트는 1, 2개 정도로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다양하게 해보면서 자기가 어느 성격에 맞고 어느 사입에 맞는지 알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첫 번째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동기들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많은 선배들하고 같이 묶여서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해결법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죠. 근데 게임 개발은 편하다고 완성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실력이 있고 의사소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랑 친하다고 해서 좋은 게임이 만들어지지는 결코 않아요. 그건 아마 몇 번 이제 팀이 깨지는 걸 경험을 하면 이제 본인들이 느낄 거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하면은 그냥 그렇죠. 딱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네네. 되게 더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을 실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여긴 조금 이따 경험을 하겠고 실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친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고역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냥 서로 응원해주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낫지 같이 일해버리는 순간 그 친한 게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친할 수 있는 거랑 일적으로 잘 맞는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프로젝트 쪽에 저도 이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 하는데 가능한 이제 프로젝트를 좀 봐주려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가장 많이 봐주는 게 프로젝트 세팅이에요.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인력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어떤 역할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역할을 어떤 일정에 어떤 인력 구조를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케줄은 어떻게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어떻게 잡아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다는 못 해주지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깨질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깨집니다. 네, 그건 회사도 동일합니다. 회사도 팀은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젊은 나이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경험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번 상처 입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회사에 가서 못 견뎌요. 회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깨집니다. 그냥 갑자기 깨졌대? 팀 옮기래? 이래 끝나요. 아니면 심지어는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퇴직이에요. 이렇게 그냥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팀 깨졌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팀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분명히 힘든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학년 때는 가능한 많이 여러 개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진짜 게임을 초반만 만든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기서 끝납니다.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말 그대로 둘이 뭐 계속 뭐 충돌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걸 끌고 나가서 결국엔 프로토타입 이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저희 학부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딱딱하지 않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후배 입장에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게임이라는 그 묶음에 저희가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끼리 오는 얘기로는 그냥 게임 얘기 하나만 꺼내도 다들 마음이 풀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저희끼리.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많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학생회랑 동아리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선배들이랑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그거잖아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친해지는, 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하면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좋은 것 같고 동아리가 좀 활성화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건 좀 아쉽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친해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교재도 막 빌려주시고 과제도 막 다 일일이 봐주시고 프로젝트도 막 끼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았는데 이제 제가 선배가 된 입장으로서는 이제 제가 이제 2학년을 올라가게 돼서부터 비대면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후배들을 좀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비대면이 되고 얼굴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소통도 많이 부재가 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후배 친구들이 어려워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하셨길래? 저는 좀 편하게 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게 네, 아니어서. 후배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연결해서 네, 후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선후배 관계는 저희 학부에서는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제가 이제 학생회도 했었고 프로젝트에서 선배님들을 되게 자주 만난 케이스였는데 학생회에서 만나신 선배분들도 되게 저희 1학년들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만난 선배님들도 이제 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 같이 친해져서 되게 학교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점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둘은 잘 지내니까 그래서 이런 좀 인력 세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의도적으로 살짝 다른 분을 모셨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선수강 신청이 오늘 끝났고 요걸 끝난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본격적인 수강 신청이 조금 이따 이루어질 텐데 실제 지금 여기 신입생분들도 조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수강 신청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학생 입장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강 신청 다들 선수강은 끝나셨을 텐데 그거는 정규 수강 신청이 따로 있어요. 언제였죠? 아무튼 20일쯤이라고 하네요. 20일쯤에 이제 정규 수강 신청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진행했던 이제 선수강 신청은 장바구니에 이제 그냥 물건을 담아놓고 구매는 안 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빨리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 수강 신청 때 저희 정규 수강 신청도 이번에 로그인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바로 맨 처음에 장바구니에 담았던 그 강의들이 쫙 떠요. 그래서 그 강의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거 신청 안 하시고 딱 그 요번에 검색을 하셨던 것처럼 또 다시 검색을 하셔서 누르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정규 수강 신청 때 바꾸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이미 다 장바구니에서 호다닥 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점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양해를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제 경험상 저희 학부 수강 신청은 지옥은 아니에요. 네. 저 때만 해도 거의 뭐 9시 2분에 끝났습니다. 거의 뭐 PC방에 가서 이 F5를 계속 눌러서 한 번 딱 해서 화면이 이상해지면 그 학기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저는 꽤 아픈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뭐 저희 학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질문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아쉬웠던 점인데 뭐 이거는 계속 얘기가 됐던 거니까 저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학생들 전체를 모아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도 목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얼굴을 보면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랑 상담을 했었나? 우리 학부 학생인가? 라는 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MT나 OT나 그렇죠. 이런 학부 행사들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 그런 게 있어서 실제 경험을 해보셨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왔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 그게 지금이 안 되니까 어떤 점이 아쉬웠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거는 선배님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18학번이다 보니 18년도부터 이제 18년도에 1학년을 했고 2학년 때는 못 하고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왔는데 그때 18년도, 19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학부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방 하나를 통째로 저희 학부 소속으로 해서 이제 닌텐도 스위치라던가 플스도 있었나요? 아마 플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게임도 막 사가지고 그 흔히 그 닌텐도 막 대난투 막 그런 것도 막 애들끼리 하고 이제 컴퓨터도 노트북도 이제 다들 들고 다니니까 거기 모여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유대가 좀 깊어지는 그런 장소가 됐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잠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제 그 학부실은 굳게 닫혀서 절대 열어볼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돼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거기 재밌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네. 칠판도 있어가지고 애들 막 그림 그리서 낙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네. 네. 다음으로 네. 저는 이제 19학년도에 1학년이었죠. 그래서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과방 그 게임 기계와 그 침대와 컴퓨터도 있고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도 있었어요. 저희 19년도에 침대를 놨다가 지금은 또 사라지고 없는데 저 1학년 때는 이제 교수님 앞에서는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하겠지만 흔히 수업을 빼고 놀러 간다고 하죠. 그래서 수업 빼고 과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그런 용도 네. 자기도 하고 뭐 우주 공강이라고 하죠. 공강 시간이 너무 길게 있으면 집에 가기도 쉽지 않고 도서관 가기는 또 싫고 그럴 때마다 와서 뭐 게임도 같이 하고 자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칠판에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2학년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겨버렸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예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리고 또 저는 첫 MT가 학생회로서 MT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학부와 합쳐져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학생회 일을 하면서 MT를 못 즐긴 건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학부생들 그 선배들과 동기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를 많이 못한 게 제일 아쉽지 않나. 아쉽죠. 후배 친구들에게는 누구보다 제일 기대했었던 게 MT였을 텐데 그게 조금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점만 남겨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